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너무 명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우선은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그 XR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 기반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문화 산업에서 굉장히 특정 장르 향후에 그 어떤 공연 문화 예술이 어떻게 지금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 갖다 직접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아마 그 말씀드릴 내용 부분들이 이제 엠버린에서 지향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한 부분은 많이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이제 다른 어떤 시작했던 부분은 틀리지만 엑셀을 시작함에 따라서 이제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서로가 이제 더 전문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 각자의 기존에 있었던 분야를 어떻게 더 진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듣게 돼서 너무나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부족한 내용이지만 저는 좀 더 이제 제가 원래 주로 활동해오던 이제 영화나 그 드라마 쪽 위주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XR 기술들이 사용해 올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아이오펙스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공동 대표이자 이제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지명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주요 이제 어떤 제가 발표하는 내용 부분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제 주요 스킬은 이제 VFX 시각 효과라고 하는 이제 VFX 기술이랑 이제 과거 이제 입체 영상 그리고 VR 그리고 XR 그 버추얼 프로덕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뭐 언급할 내용에서 포함은 안 됐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저희도 성향이 이제 새로운 거를 가서 어떤 뭐랄까 한계가 있을 때 아니면 시장이 변화했을 때 사실은 좀 새로운 걸 도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사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직원들한테 미안할 따름이죠.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관련 기관인 이제 나이파나 코카나 아니면 영화 아카데미 관련된 진흥원들에 대해서 이제 신규 기술 관련된 이제 어떤 자문이나 같이 공동 R&D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강의들을 갖다 계속 이제 1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제 가장 메인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저희 기술적인 배경 자체가 영화 VFX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는 이제 합성 분야가 제 메인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 교수로 있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 위주로 해오다가 이제 한 얼마 전부터 이제 드라마 시장이 좀 바뀌면서 드라마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 일을 꽤 10년 넘게 해왔지만 부모님이 사실은 아들이 뭘 하는지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 드라마 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뭐 서욱 감독님이랑 어떤 영화를 했던 이런 얘기보다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잠깐 설명 이렇게 영화랑 드라마들 그러나 이제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영화 부분들도 이제 특히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스킬 중에 이제 입체 영화 제작에 대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어떤 한국의 VFX 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그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몇 평 이상을 갖다가 입체 영화도 작업되었고요. 그리고 이 입체 영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이제 VR 영화 쪽 부분들 또 많은 작품들 참여했고요. 저렇게 참여했던 VR 영화나 입체 영화나 관련된 부분들은 영화제 쪽에서는 많은 이제 호응이나 이런 거 얻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들 만족할 따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과정에서 저희들께 얘기했을 때 이제 아마 관심사라든지 이런 주요 테마들이 보면은 어떤 당신들이 쓰는 뭐 엑셀 솔루션이나 아니면 엑셀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 뭐 그런 걸 좀 더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왜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어떻게 이제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열이라고 하는 요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열에 대한 걸 뭐 아마 키워드로 얘기 드릴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저희가 이 XR이라든지 이 버추어 프로덕션을 얘기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키워드들, 과거에서 있었던 기술이지만 지금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 기술 중 하나가 또 하나 리얼타임 카메라 트래킹 기술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XR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하는 확장되는 어떤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기술의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언리얼을 통해서 말고 이전에 없었던 고퀄리티의 어떤 그래픽 처리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실시간으로 처리된 부분들을 움직이는 카메라 트래킹조차도 퀄리티 있게 좀 더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리얼타임으로 바로 저 언리얼 같은 어떤 그래픽 엔진 솔루션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기술적인 어떤 접목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VFX, 뭐 요즘에 인카메라 VFX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VFX라고 하는 시각 효과는 많은 컴퓨터의 자원을 먹어서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거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현장에서의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작해서 나가는 어떤 콘텐츠의 어떤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 어떤 제작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테마로는 저희들 얘기할 게 정말 많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뭐 며칠 밤낮을 얘기하다도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주요 테마로 부분들은 이 버추얼 스튜디오, 그 AR, XR이라고 하는 요 테마로 이제 나눠서 기술적인 분류도 나올 텐데요. 이제 요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아도.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기술적인 사례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XR이라고 한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한 2년 전부터 저한테도 계속 물어봤던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VFX 기술이냐라고 했던. 자, 근데 얘 단연코 얘기하지만 XR이라고 하는 기술의 자체 부분들은 말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제작 콘텐츠 기술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장되는 어떤 기술 영역 부분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죠. XR을 다루는 분들한테는. 지금 그래서 XR이라고 하는 부분도 네가 얘기한 게 뭐야? 라고 LED. 근데 LED는 저희가 옛날부터 LED는 사용해 왔었고요. 그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에 대한 트래킹 부분도 실시간 처리한 것도 예전에도 해왔었어요. 인터랙션에 대한 것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인터랙션을 사용해 왔었죠. 실시간으로 VFX를 프리뷰하는 거, 이것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오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단일적인 요소였었지, 얘네들을 다 수반하는, 공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거고,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기술 갖다 저희들이 이제 확장현실 기술인 XR과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하는 방향을 갖다가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 염려한 부분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용어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는 용어에 대해서 괜히 새로운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로 뭔가 새로운 테마인 척하려고 막 이렇게 네거티브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도 용어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 용어가 나온 이유는 기존의 기술과는 좀 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주로 얘기한 가상 제작,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걸 얘기할 텐데요.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 제가 2년 넘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오늘 테마는 좀 더 담백하게 그리고 뒷부분 설명드릴 거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상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한 XR 1, 2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가상 제작이라는 단어는 있었었고요. 그 가상 제작의 범위 안에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네 가지 커다랗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용 용도와 기술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첫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에 대한 방향이 있었고, 이제 퍼포먼스 캡처, 모션 캡처라든지 지금 페이셜 캡처라든지 뭐 그 외에는 이제 요 기술들이 발달해서
요 안에 부분적인 어떤 컴퓨터 비전이 해서 이제 볼륨메트릭 비디오 캡처라든지 라이브 카메라 트래킹 기술 부분들도 여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린 스크린을 통한 크로마키 방법 부분들도 지금 좀 더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하이브리드한 그린 스크린 라이브 기술로 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가 XR 기술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풀 라이브 LED 월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부분들도 다 모두 다 사실 이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전 시각화라고 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제작하기 전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연출적인 가이드를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시각화 작업인 프리비주얼라이징 부분들이 프리비즈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좀 더 연출적인 거 외에 투자 목적으로 하는 피치비즈,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하거나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테스트 비즈, 그리고 스턴트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기 위한 스턴트 비즈 등으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영화 제작 어떤 시스템이 발전됨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후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포스트 비즈인데, 보통 이 포스트 비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영화를 찍고 CG가 많이 들어가는 샷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샷들이 감독이 확인하기에 최소 몇 달이 걸렸는데 감독이 이 방향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찍고 나서 최대한 빨리 간단한 편집이 된 다음에 CG로 가합성을 해서 타이밍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가이드를 잡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스트 비즈라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포스트 비즈를 통해서 감독과의 어떤 협의나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본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포스트 비즈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의사소통과 그래서 이 포스트 비즈를 하면서 뒷부분의 작업은 정리할 수 있지만 미리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건 현재 가상 제작의 분야에서 시각화 작업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우선 포스트 비즈까지 설명드렸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앞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XR이나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한계가 될 수 있는 기술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의 사례로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퍼포먼스 캡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모션 캡처, 페이셜 캡처, 그나마 완전 풀 CGI, 풀바디 애니메이션 부분들도 이제 뭐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통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가상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제작 시스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여기에 연관된 기술로서 바로 카메라 포토그라메트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포토그라메트리의 메쉬를 만든다든지, 그걸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하는 볼륨메트릭 비디오 기술까지도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들어갈 수 있는 자이로라든지 아니면은 광학 추적 방식이라든지 아니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은 지금 라이브 카메라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까지도 확장이 돼서 저희가 사용하는 버추얼 기술 안에 다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는 약간 어떤 움직임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카메라와 연결돼서 어떤 가상의 어떤 3D 결과물 출력 및 카메라의 어떤 추적 시스템을 하는 구조의 가상 제작의 구조를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기존과는 다른 목적성을 가진 그린 스크린 라이브 어떤 제작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말 그대로 리얼타임 버추얼 프로덕션.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크로마에서 처리하는 버추얼 프로덕션은 딱 어떤 정도인가요? 보통은 그냥 우리가 하면은 기상 캐스터가 나와서 기상 인포메이션을 그냥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들이 가장 아직까지 인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단순히 그 크로마에서 배경 바꾼 게 아니라 좀 더 거기서 카메라 움직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그래픽에서 좀 더 효과적인 그래픽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지금 저희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리얼 타임으로 처리되지만 기존보다는 더 많은 조건 사항들,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래픽에 대한 퀄리티라든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리얼타임 컨텐츠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설명드린 것처럼 후반 제작을 감안한 어떤 그린 스크린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
바로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할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들인 거죠. 바로 기존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요 그린스크린 라이브 회사에서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송이라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방송적 요구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좀 더 포지션이 되고, 제가 지금 주로 얘기 드릴 사례나 뭐 저희들 어떤 단계에 있을 때는 바로 후반 제작을 열면 그린스크린 라이브라고 하는 건 뭐냐, 기존의 그린스크린에서 저희들이 촬영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 현장 스태프들은 촬영 감독이든 아니면 조명 감독님이든 무술 감독, 연출 감독이든 사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이런 소통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 하는 사람 입장에 찍어놓고 봤어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뭔가 결과물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그게 어려웠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후반 제작을 감안을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버추얼 프로덕션을 실시간으로 서로의 소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아까 전에 부족했었던 포스트 비즈 시간이라든지 정확하게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제가 이제 2019년도부터 드라마 제작에 사용했었던 방법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앞서서도 이제 잘 설명해 주시고, 가장 사실은 어떤 지금 디지털로 제작하는 어떤 컨텐츠 제작의 어떤 최종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건 그 기술이 바로 이 LED 월 기반의 어떤 XR 기술들인데요. 사실은 요 기술들이 먼저는 이제 과거에는 뭔가 새로운 공간을 라이브로 대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화 시스템에 이제 매트 페인팅을 해가지고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프린트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프로젝션이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대처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디슨인데 단순히 LED 월만 쓴 게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하나요? 지금은 리얼타임을 카메라 트래킹에서 리프로젝션 해주는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LED 월의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XR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가상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전부터 써왔던 부분들에서 가상 제작에 대한 종류라든지 각자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다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왜냐면 여기에 하나가 뭐 하나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어서, 예전부터 이제 가상 제작 시스템 해왔던 저로서는 일일이 얘기하지, 저도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가상 제작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타입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얘기도 하나 뭐냐면, 전 옛날부터 가상 제작을 해왔어요. 버추얼 프로덕션 해오셨어요 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버추얼 프로덕션은 다른 형태의 버추얼 프로덕션을 해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바타에서도 제작 방법은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돼 있었죠. 예전에 베어울프 때도 그랬었고, 심지어 그 예전에는 그 뭐죠? 반지의 제왕의 골룸 나왔을 때도 그때도 언급은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언급이 다 돼 있었었죠. 왜냐면 가상으로 뭔가 가상의 뭔가를 제작한다는 부분에서 아바타 때는 가상 카메라에 대한 이슈를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얘기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실사 기반이 아니라 실시간 트래킹이나 그 카메라 안에서 가상의 공간이 보여주는, 지금과 같으면 지금 VR과 같은 형태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XR이나 지금 버추얼 프로덕션 얘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어떤 완벽한 디지털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라이브에 대한 대응에 대한 우리가 어떤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방법 저희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CG 기반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기서 이제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려고 했고요. 만약 이런 XR 기술에 대한 걸 먼저 기본적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카메라 트래킹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술 형태도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는 이제 그 크레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헤드죠. 기존에 있었던 트라이팟에서 헤드에서 자이로 방식이든 어떤 구조 형태로 어떤 얘가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3축 6오프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나 아니 어떤 다른 장비에다가 이제
프로토콜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정비들이 되어 있는 트래킹 시스템들이 있어요. 저렇게 트래킹 헤드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보는 페데스탈 형태의 어떤 트래킹 시스템도 있고요. 다 지금 현재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저희들 지미집이나 크레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트래킹 시스템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전까지는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자이로나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은 저 이미지 센싱 방식. 그 이미지 센싱 방식에서는 아예 이미지를 갖다 분석해서 하는 방식들도 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미지 센싱보다 이제 마커 방식들인 거죠. 적외선을 인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마커 패턴 인식한다든지 QR 코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마커의 인식 개념으로 하는 어떤 트래커가 있고 마커 레스 방식들, 마커가 없이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실제 카메라 우리가 후반에서 하는 이미지 트래킹 방식으로 하는 이미지 센싱 방법을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이게 콘서트나 뭔가 여력이 있다고 하면 와이어 캠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저런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갖다 전달하는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이제 버추얼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셋업이라든지 비용 부분들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모든 제작 시스템에 다 사용되고는 있지는 않죠. 뭐 이외로도 드론이나 연동해서 하는 부분 있지만 드론 그 자체에서 3D 좌표를 갖다가 라이브로 갖고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직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방식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붙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뭐 솔루션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XR 솔루션을 갖다 얘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XR로 얘기한 솔루션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대표적인 우리가 파이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LED를 제어하는 디스가이즈라든지 크로마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은 제로 덴시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픽소토프라는 제품인데 이 픽소토프라는 제품은 이제 좀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크로마도 대응이 되고 LED도 다 가능한 형태로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어떤 솔루션인데 이 세 가지 솔루션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언리얼을 갖다 제일 먼저 그 메인 어떤 엔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기존에도 이런 솔루션들이 다른 자체 엔진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트렌드적인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맞는 어떤 하드웨어 서포트라든지 그래픽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바로 언리얼 쪽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언리얼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이나 그나서 예를 들어 엠버린도 굉장히 언리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던 거죠. 그런 언리얼들이 뭐 여러 가지 추가한 것 중에 이런 포토리얼리즘 부분들이 좀 더 영화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세팅한다고 했을 때는 심플하게 하면은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세팅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이게 CG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역시나 현장 촬영만 했던 분들한테도 또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비도 알아야 되고 엔진도 알아야 되고 그래픽도 알아야 되고 컨텐츠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공부한 거에 비해서 뭔가 아직까지 떨어진 게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의 메뉴 탭을 보면은 다양하게 어떤 그 카메라 트래킹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들에 보면 가장 그 일반적인 프리디 프로토콜서부터 각자 툴마다 이제 그 좀 더 완성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 프리셋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 카메라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프리셋들도 이제 XR 솔루션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크로마 기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우선 키잉 제어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핸들링하는 여러 가지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얘기한 상용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진들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각자 언리얼 베이스의 어떤 그들의 엔진을 갖다 버전을 갖다가 만들어 에디터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의 이제 내추럴 언리얼과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들의 어떤 에디터 버전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때 요즘이지만 사람들이 질문 많이 그러면은 이 솔루션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아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저도 이 솔루션은 저렴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이 시장이 발전되면 많이 비싼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쓰는 기술이랑 단순히 커머스에서 쓰는 기술이랑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뒷부분에 좀 얘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가장 기술적인 부분들 용어나 구조 설명드릴 텐데, 사실 요 AR이라고 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기존에 저희가 제작했던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는 우리가 담아놓은 거에 바로 뭔가 CG적인 요소가 올라간 게 저희들이 대부분 AR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바일 아니라 우리가 방송용 콘텐츠 같은 경우도 AR로 나오는데, 대부분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찍고 있는 카메라의 이미 정보와 인풋으로 그런 XR 솔루션 엔진에서 저 카메라에 대응된 트래킹 정보가 저 똑같이 XR에서 대응해서 말 그대로 찍어놓은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시뮬레이션된 가상의 3D 요소가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AR 콘텐츠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위주라든지 심지어는 배경이 따로 있지만 앞부분에 저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AR로만 넣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 AR로서 저희가 사용해 왔었던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XR 쪽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AR 쪽으로 먼저 했는데, 사실 이 AR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었죠. 근데 예전보다는 이제 요즘에 쓰는 기술은 언리얼로서 좀 더 높은 그래픽, 그래서 좀 더 이전에 못했던 어떤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좀 더 언리얼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이 AR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희 관심 갖고 있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 VR로 설명했지만 저희들끼리 용어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라고도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마로 가상으로 된 제작 공간에서의 제작 시스템을 얘기해서 구조도 부분들은 좀 전에 AR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죠? 왜냐하면 크로마로 찍은 걸 당신 그 AR이 한 것처럼 똑같이 키잉 기술이 들어가서 바로 트래킹이 대응돼서 어떤 결과물 나온 건데, 국내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방송국에서 제작 사례들, 홈쇼핑에서의 어떤 제작 사례들, 또 역시나 홈쇼핑 같은 데의 제작 사례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 제작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세트에 대한 아니면 컨셉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적으로 비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었었죠.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굉장히 제한됐던 퀄리티를 냈던 부분들이 지금 다 언리얼 엔진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간이 바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LED로 다 대처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LED로 저 바닥과 모든 컨디션을 대처하기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크로마로 지는 건 LED의 또 차이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로마로 했을 때 굉장히 단점 같은 게 있어요. 복장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제한들이 많죠. 만약 크로마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린 크로마는 어떻게 돼요? 그린 옷을 입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리플렉션이나 스틸 계열 같은 옷을 또 못 입잖아요. 반사가 되기 때문에. 투명도 있는 부분들도 약간 애매할 때는 많은 테스트에서 그 배제라든지. 근데 LED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지 않더라도 바로 인터랙션 되는 주변에 대한 반사라든지 어떤 간접 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들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 LED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어쨌건 지금까지는 저 면적과 뭔가 기술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더 심플하게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LED를 많이 크로마키를 많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XR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오펙스라는 회사는 이제 원래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제 VFX 회사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XR에 대한 스튜디오 구축은 작년도 4월부터 했어요. 좀 굉장히 국내에서 일찍 깐 편인데, 저희는 아까도 이제 엠버린에서도 지향한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저희도 마찬가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이제 나서서 하면은 저보다 돈 많으신 분들, 더 많은 관심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은 작물을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자 해서 하는 건데, 그 제가 얘기했던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이 LED라는 XR에 한계가 있고 크로마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크로마동 바로 옆에 LED동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로 계속 제작을 해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클로즈업이나 한 예를 보면 클로즈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LED를 찍으면 되는 거고, 바닥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 카메라를 대응해서 찍어야 될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희는 크로마라는 부분들이 비용적인 부분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바닥 부분들의 LED를 깔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희는 좀 더 리얼리스틱과 영화, 드라마를 포커스로 맞추기 때문에
여기 바닥 부분들, 왜냐면 이제 엔터 쪽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화려하게 공간이 바뀌는 부분들 연출이 많기 때문에 이 XR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까지도 LED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저희는 말 그대로 어떤 좁은 공간의 연장에 대한 구현의 타깃이 좀 더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실사 어떤 세트와 이런 그런 부분들을 LED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크로마까지 저희는 이제 나눠서 찍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왔고요. 지금 저희 이제 일산에 있는 본사, 그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 그 나서 이제 광명에 또 이제 SBS 만든 아이벡스 스튜디오에도 거의 XR랩에도 저희들이 이제 LED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아마 이따도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좀 더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저희가 얘기하는 XR이라는 기술 부분들은 LED로 하면서 약간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가상으로 만들었던 게 카메라의 움직임이 돼서 그 LED의 모양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 출력이 된 부분들이 현재 카메라는 LED가 담겨져 있는 걸 찍게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인카메라 VFX라고 한 거는 우리가 LED 화면 안에서 들어가는 어떤 카메라 움직임만 바로 카메라에서 담아내는 게 저희들 인카메라 VFX라고 우선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LED 사이즈가 작아서 그 LED를 벗어나는 형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LED 제어 기술로만은 되진 않죠.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XR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융합된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AR로서 LED와 LED 화면에서는 커버돼 나오진 않지만 가상으로 요 움직임과 요 그림에 매칭되는 확대되는 부분들을 AR 형태로 합성하는 기술인데 아까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시긴 여기다 했지만 아마 우리들이 제일 고민하는 바로 LED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어, 우리가 표현했던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입출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속 ING 중이긴 해요. 가장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면 XR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조 기술이 나온 거지 향후에 여기 기술이 앞으로 개발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단에서 얘기하는 OCIO 컬러 스페이스라든지 디지털 이미지 처리에 대한 기술 부분들도 이제 대응돼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LED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 목적의 LED가 아니라 기존의 LED를 저희들이 사용한 거지 버추얼 프로덕션 LED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5개 광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완벽한 HDR로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한 제어 컬러 시스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CG랑 배경이랑 매칭이 안 된다. 카메라를 담았더니 제가 작업했던 씬이랑 배경이 너무 틀린데요. 그 LED랑 나와서 했더니만 LED에서 연장되는 거랑 이거 매칭이 안 돼요. 그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도 얘네들 매칭하고 하드웨어端에서 매칭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노하우로서 되고 있어요. 완벽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게 뭐 저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KBS에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던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있고요. 다만 이런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씬을 갖다 저희가 세트로 만든다고 하면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는데 저런 9가지 씬을 갖다 저희가 다 하루 만에 촬영을 다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는 이제 그제 사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죠. 리허설, 테크 리허설인지 대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이틀, 3일 걸릴 부분들을 이제 몇몇의 어떤 엔지니어나 이분의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 전체적인 제작 일정을 앞당길 수 있던 부분들이 바로 XR에 대해서 좋은 제작 사례들이 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자면 XR로 해서 돈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어요라고는 정 장담 못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로서만 구현이 가능한 콘텐츠는 그 기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면 근데 필요하다고 하면 다만 이제는 불가능했던 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이제 좀 과거 이야기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얘기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제작했던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사례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 방영했던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CG 영화가 아니에요. 기존에 뭐 CG 드라마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CG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이 내용은 전극 드라마였어요. 근데 요 안에 에피소드가 게임 아이템 사기권이 있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전극스럽게 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가상의 공간 느낌으로 갖다 뭔가 게임에 들어간 것처럼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기획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급하게 들어갔죠. 근데 첫 번째 현실적인 제작비, 현실적인 기간. 사실은 이걸 저보로 뭔가 배경 컨셉이나 디자인이라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게 뭐냐면 게임 회사에 콜라보레이션을 하자. 근데 사실은 요 내용 자체가 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허락을 해주진 않았었어요. 유명한 몇몇 회사. 근데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게임이 협조해서 로스트 아크에 있는 세계관이나 어떤 캐릭터를 배경으로 다시 저희들 셋업을 했죠.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거 갖다가 설득을 시켰던 게 뭐냐, 기존에 3D로 렌더링 했다면 저희들이 아마 스케줄이나 돈이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게임이니까 게임 엔진으로 걸어야지 비슷한 느낌이 날 겁니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오케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반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이 던 상태로 게임 엔진 데이터를 받아서 난 그냥 걸면 되겠다 했는데 앞불사 저희들에게는 언리얼은 요즘에 4버전 쓰지만 이 게임이 개발 당시에는 3버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새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아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어쨌건 그 미리 감독님들이랑 어떤 씬과 이런 부분 기획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먼저 프리비주얼라이징 갖다 이 2달 동안 먼저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우리 거에 최적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왔어요. 그 실질적으로 본 촬영에 대한 제작 기간은 저희 3일로서 했을 때 그래서 그때 크로마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조명이라든지 트래킹에 대한 세팅도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됐던 내용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되지 않더라도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모니터링해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존의 제작 방법에서 포스트 비즈를 통해서 감독과 협의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 찍어져서 후반에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덕션에서 다 진행했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덕션은 프로덕션 정리한 대로 바로 순항대로 진행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달도 안 된 기간에 저런 CG샷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와 어떤 예산 내에서 사용했던 좋은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게 2019년도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사실 이때 제작 시스템에서 드라마에서 버추얼 스튜디오 쓴다는 건 굉장히 또 센세이션한 부분들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씬들이 여러 개, 또 버추얼 스튜디오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다양한 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씬들이 공간이 다 틀리다 보니까 조명팀한테 얘기해도 조명팀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공간이 또 틀리다 보니까 무술 있으면 액션팀도 또 그렇고 촬영 감독님들도 앵글에 대한 어떤 미장센이 이런 것들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우리가 본관과 분위기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다 조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태클 올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현장에서 얘기했고 뭐라고 하실까봐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로의 어떤 현장에서의 소통과 어떤 종합점을 잘 찾았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당 촬영 부분들이 해당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보고 있죠. 이게 좀 게임 쪽이다 보니까 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아이디를 직접 넣어놔가지고요. 심지어 몇 명이 그냥 장난으로 말을 걸었다고도 하대요. 진짜 있는 아이디네요 하면서. 아무튼 이 특징처럼 굉장히 어떤 크로마로 촬영했을 때 제한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 크로마 촬영에서 책임지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후반에서 감당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미리 만든 걸 최대한 보여주면서 배우들도 어떤 씬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걸 얘기 드렸고요. 그 조명 감독님한테도 어떤 이 감독님의 설계에서 빛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보다 방금 전에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타일라이징한 라이팅이 또 들어간 부분들 있잖아요. 인터랙션 되는 라이팅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이팅 치면은 크로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크로마 때는 스타일라이징한 라이팅 못 쳤잖아요. 근데 이건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키잉을 통해서 컨디션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 입장에서 과감하게 조명 감독님한테 인터랙션 되는 라이팅을 쳐주십시오라고 제가 좀 서협의를 했었던 사례였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중 가서 서로 어색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배우도 공간에 대한 인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굉장히 다들 즐겁게 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CGV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분들도 없었고, 다행히도 요 스태프분들이 처음에는 적응만 하셨던 분이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시스템에서 익숙치 않은 시스템인데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받아들여 주셔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작해왔던 기존의 제작사에서 조금 더 이런 걸 했었으면은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일이 편했을 텐데라고 했었던 제작사의 사례를 몇 번 얘기 들면은, 사실 VFX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부분들이 바로 삶 생각한 것처럼 공간 바꾸기에 대한 걸 많이 하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트 익스텐션. 그래서 이 세트 익스텐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전 크로마인데, 이 씬 같은 경우도 저런 이제 그 고층 건물에서의 어떤 씬이지만, 이 씬 부분이 감독님 원하시는 저쪽에 노을 씬이었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인터랙션 되고 리플렉션 되고 이런 씬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저희가 제작업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제 돈 주고 여기 LED를 설치해갖고 촬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분위샷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뺏겼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생각했던 걸 전달하거나 바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족해서 감독님이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시스템이 정착화가 돼야지 감독이나 제작자나 아니면 후반 사람한테 좀 더 서로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소스 반증에 CG로도 다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앵글이든 어떤 거든 다 대응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여서, 다음에 이런 세트 액션 부분들 그래서는 어떤 버추얼 프로덕션이 필수적이다라고. 왜냐면 이거는 파이널로 나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감독 컨펌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됐던 부분들이어서요. 그 웬만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어떤 제작 방법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어떤 버추얼 프로덕션을 온셋에서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술이 필요한 부분 뭐냐면, 익스텐션 관련됐을 때 그건 배경을 어떤 걸로 넣어줄 거냐고 했을 때 바로 얘기한 게 이제 포토그라메트리죠. 이제 적인거리라는 영화에서 이제 제작됐던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세트장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가 실제 구현하거나 영화에 담는 부분은 더 컸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들이 활동하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어떤 씬 부분의 건물들만 이렇게 해놓고,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은 좌우 대칭이 되는 건물이겠죠. 그럼 여기 없는 이쪽에는 저쪽에는 저 건물들이 연장이 될 거예요. 근데 새로 3D로 만드는 것 부분들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다를 이용해서 그거나 포토 스캐너에서 하는 이런 포토그래피티 기술을 갖다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 부분들은 우리가 버추얼 스튜디오를 하는 데 의해서 이제 버추얼 로케이션과 바로 이 XR 기술들이 어떻게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토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제가 얘기 드린 부분 뭐냐면, 모든 것들은 이 XR이라고 얘기한 기술들이 바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을 이어주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저는 이 VFX 제작자로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어렵게 후반에서 했다고 하면은 언리에서 좀 더 가볍고 바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랑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게 크로마로에서 뭔가 합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저희들은 다 3D로 다 만들죠. 그러면 저걸 LED로 넣는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현장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배우가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조율해 볼 수 있고, 괜히 후반에서 촬영을 갖다가 몇 번 저 3D 렌더를 계속 걸면서 타이밍 걸면서 이 타이밍이에요?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에요?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에요? 쓸데없는 시간들을 전 줄이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미리 저런 미술이나 이런 것도 준비 안 된다고 했을 때도 크로마 둔 거보다는 뭐 나중에는 뭐 빠르게 뭔가 소스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현장에서 감독님과 컨펌할 수 있는 저런 판타지 씬이나 이런 부분들도 온셋 사용하면 좀 더 느낌과 타이밍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겠죠. 역시 이런 익스텐션 부분들, 어떤 어떤 간판에 대한 뭐 체인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세트를 잘 만들면은 후반 넘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바로 라이브로 촬영해서 넘어갈 수 있는 AR 요소로서 원래 제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죠. 왜냐면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크로마 연장이 있냐, 사실은 어떤 특정 간판을 바꿔주세요라는 게 사실 드라마의 어떤 우리에게는 일반 생활 CG하고 분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트래킹 솔루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거의 온에어까지 나갈 수 있는 수준들도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요 사례가 지금의 제가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시스템을 쓰려고 한 거와 향후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갖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제일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 2015년도에 제작됐던 영화인데요. 이제 아마 보신 분도 없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자체가 뭐냐면 각자 다른 여자 3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이제 커리어 우먼 스토리인데, 오프닝과 엔딩 부분에 바로 이 뉴욕에서 이 3명의 어떤 CEO가 나스닥 상장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배우들이 뉴욕으로 못 갔어요.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 낸 게 3명이 나오는 풀샷 같은 경우는 얼굴에 나온 풀샷은 크로마로 찍고, 그나서 그 다른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도심질 인터랙션 된다는 거다라고 하면은 대역 배우를 써서 이제 백샷이나 얼굴에 보이지 않게 하고, 뭐 편집을 저희들이 미리 비주얼라이징을 해놓은 거죠. 클로즈업일 때는 크로마. 그래서 저 나스닥에서도 문제된 게 나스닥 안에서 촬영이 불가능했었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스케줄. 그래서 제가 3D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역시도 미리 준비가 됐었으면은 뭔가 여러 가지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게 뭐냐면, 저 당시엔 크로마를 만들었거든요. 하다못해 꽃잎 떨어지는 게 분홍색이었는데 이 모션 블러 이런 것 때문에 키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반짝이었었어요. 근데 저게 LED로 해놨으면은 전혀 걱정이 없었겠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불필요한 계속 이런 작업들이 많이 했었던 사례여서, 우선은 저는 요때 이제 경험 부분들이 지금의 버추얼 프로덕션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어떤 배우가 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제작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로케이션 촬영이 어렵다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 대역 배우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3D로만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머신러닝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XR 사례들 기술들이 사용됐던 방법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먼저 버추얼 로케이션 타겟으로 저희가 작년도 초에 어떤 다른 드라마 제작하면서 제안했었던 건데요. 먼저 이제 시나리오를 알고, 우선은 이 버추얼 스튜디오 자체가 공간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스태프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취득할 만한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그 로케이션 촬영을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현지 유닛을 갖다 우리가 정했던 매뉴얼대로 찍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대로 저도 한국에서 해외 일을 갖다 진행하고 있고, 저도 역시나 중국 쪽에다는 제가 매뉴얼 줘서 이렇게 로컬 프로덕션 형태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나름 지금 상태에서는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컷 바이 컷의 앵글에 대한 부분들을 정 사이즈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합성용으로 화각 계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360 카메라를 촬영한다든지, 그 여기에 뭐든지 소스를 대응할 수 있게 HDR이라든지 좀 더 이런 여유 있는 고해상도의 촬영,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거기에 이제 드론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포토그라메트리, 필요하면 라이다를 해가지고 3D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한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같은 복장으로만 전달해서 대역 배우를 한 다음에 얼굴만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든지, 이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기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딥을 사용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매치무빙 솔루션에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버추얼 프로덕션, 본 프로덕션 전에 사전 소스에 대한 준비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먼저 그 전에 컷 설계가 먼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이 소스를 가지고 확실한 온셋의 배경에 대한 세팅들이 완벽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프로덕션 부분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약간의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제 결과물까지 내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해외 로케이션을 대처하는 제작 워크플로우를 많이 제안했었었죠.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작품 많이 진행됐었나요? 하는데
사실 제가 얘기했던 슬로건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어디 가서 찍어야 된다면 거기에도 많은 스텝들이 가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비용만큼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안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싸게만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차라리 뭐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작년도에는 엑셀 관련된 거는 엔터 쪽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엑셀 마마나 이런 걸 작업을 했었고요. 네. 아무튼 이래서 뭐 관련돼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촬영과 HDR 360 그런 소스 촬영들 포토그래미트를 해왔고요. 이 데이터를 배경 데이터를 만들고 그 현재 운영한 세팅 그 촬영 갖다 진행했었고 이런 온셋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구경하는 재미난 사례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왔었고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것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 LED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LED가 한 카메라밖에 대응이 안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A, B 두 캠을 갖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앞서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다중 멀티 디스플레이 그 제어 방법을 통해서 이 LED에서도 어떤 부분적으로 나눠서 동시에 LED의 단점일 수 있는 동시에 다중 캠을 갖다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이런 N 디스플레이 통해서 멀티플 카메라를 제어하는 부분들이 발전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도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이제 엠버레인에서 더 많은 기술 갖고 있는 이런 DMX에 대한 어떤 컨트롤 기술 부분들, 이 모든 것도 이제 인카메라 VFX 쪽에 나왔고 LED와 카메라 그런 엔진과의 어떤 컬러 매니지먼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디지털로 만든 콘텐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오픈 우리가 이제 에이시스 컬러 스페이스, 오픈 컬러 I/O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솔루션별로 대응이 되고 있죠. 그 3D 데이터 부분도 무겁다는 부분들을 USD 솔루션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뜬 기사죠. 바로 유니티가 웨타의 특수기술 사업 부분을 갖다 인수를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PT 내용 보면 언리얼이 짱에 언리얼밖에 답이 없어 버추얼 프로덕션 했는데 모든 어떤 VFX 기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웨타 디지털에서 유니티의 어떤 특수기술 사업 분야를 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VFX 사업 분야가 유니티에서 굉장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딱 오늘 사례에 맞게 설명됐던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저희 수장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강의에 푹 빠져서. 네, 그러면 제가 질의응답 온라인 또 오프라인 받고 바로 네트워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들어온 질문 중에 그 XR 컨텐츠 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와 컨텐츠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현재 있는 기술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기획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사용될 수 있는 사례는 정말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엑셀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커머스나. 근데 먼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비싼 기술이라는 거,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근데 점점 이렇게 이사님이 같은 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얘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서 들으면 되고 좀 더 쉬워지는 기술, 좀 더 저렴해지는 기술 갖다가 좀 더 거기에 본인 기획한 걸 맞추시면은 앞으로는 좀 더 제작하는 부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연이어서 드리겠는데요. 해외 버추얼 스튜디오 대비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약점은 무엇이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도 굉장히 다 모든 건 제 사견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는 어느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보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이나 이런 관심 갖고 있는 사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 큰 만큼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염려한 것처럼 이제 작은 시장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떤 K 컨텐츠, 어떤 K 컬처 아니면 K 무비, K 드라마에 대한 어떤 여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물 들어올 때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더 성공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혹시 오프라인 상에서 질의응답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없으시면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네트워킹 시간 가지면서 그때 못다한 얘기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대표님 너무 강의 차분하시면서 정말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